어린 시절 어둠 속에서 단 한 번 보았던 사내가 나의 생부라는 것을. 아버지는 나 안 키워줬네. 그리고 그 무렵 생부는 오랜 감옥 끝살이 끝에 갓 출감했다라는 걸.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듯 나는 자신의 출생 성분에 대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내 어린 시절 기억에는 사생아, 아빠 없이 자랐다거나 장돌뱅이 출신인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장돌뱅이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며 잡초처럼 자랐던 시절의 기억 속에는 구김살 없이 장터 밑바닥 사람들만이 갖는 자유로움과 낙천적 분위기만 가득 차 있었다. 나 어린 시절 행복했어. 모름지기 사춘기 소년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예감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전까지, 사춘기 시절 이전까지 나는 그런대로 행복한 어린아이였었다. 데스카. A만 훅 나와 있으니까 24번 손대러 가야지. 어린 인물의 성장 환경 있죠. A는 B의 상황이 벌어진 직접적인 원인, B 읽어봐야 되겠지. A에는 인물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 있죠. A에는 시간 간격이 있어. 모르겠다. A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인물이 느끼는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는 없어. 안타깝다. 하나밖에 못 지웠네. 이렇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아.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나는 어린 시절 굶주림에 대한 공포,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는 부부싸움, 어머니의 심한 폭력 속에서 잡초처럼 자란다. 도청 소재지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자신이 비천한 장돌뱅이 출신이라는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1년이 못 되어 장터로 되돌아온다. 나 같은 이런 끝까지 밑바닥 인생, 그냥 밑바닥에서 살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 했나 보죠. 세상에 대한 무기로 나는 그 무렵부터 알기 시작한 문학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 똘마니 시절 나 같은 얼치기는 흔히 사건을 처리하기보단 사건을 키우는 편이어서 어느 날 건달패 따라 노름빛 받으러 갔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겁준다는 게 상대방 머리통 깨고 사건이 무마될 때까지 장터를 떠나 있었고 다시 도청 소재지로 가고 친척 집에서 몇 달간 숨어 지냈다. 거기에서 나는 문학을 만났다. 친척 집의 서가에 세계문학 전집을 시작해서 한국 문학 전집 따위가 장식용 비슷하게 꽂혀 있었는데 지방 관청의 주사급이던 친척은 술이라도 얼큰한 날이면 나를 붙들고 서가 자랑하고 자신의 문학 취미를 가로세로 떠들었다. 그때 문학을 처음 봤지. 나는 그전에 생각했어. 나 같은 장돌뱅이는 문학마저도 장돌뱅이 부류는 낄 수 없는 정신적이고 고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실제 문학을 읽기 전에 문학은 정신적이고 고귀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한두 권 읽어받았는데 이거 내 얘긴데? 어떤 소설은 나보다 형편없는 개차반 인생이 바로 그 개차반 인생을 자랑이라고 중언부언 늘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중요했던 건 그런 개차반 인생이 작가가 되고 당당히 세상에 끼어들었다라는 점이다. 문학이 그런 거야? 나도 작가 될 수 있겠는데? 당시 내가 이해한 문학은 세상에 끼어들 수 있는 일종의 문 같은 것이었다. 26번의 1번. 내가 형편없는 인생도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괜찮지? 개차반도 문학으로 세상에 끼어들어갈 수 있어. 26번의 1번 오키. 친척의 서가에서 엔솔로지를 발견하고, 엔솔로지는 뭐예요? 시나 수필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이런 거. 그리하여 차츰 시를 알기 시작했을 때 소설보다는 시를 쓰기로 작정을 했다. 아무리 영약한 채 했지만 역시 어렸던 나로서는 나의 치부를 낱낱이 세상에 까보일 용기가 없어서였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치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잘도 꼬리를 감추는 시가 훨씬 매력적이었었다.
내가 똘마니 시절에 배운 세상을 속이는 방법과 시가 지닌 상징이나 은유가 애매모호한 기교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얘한테 평소에 이렇게 이빨 털고 사기치는 게 왠지 시의 비유 상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26번에 2번. 나가 자신의 치부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문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를 선택했다. 치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시를 선택했다. 2번 오기. 다시 복학을 하자마자 나는 기대 이상으로 문학을 잘했어. 좋다. 시를 택한 나의 국리도 잘 맞아떨어져서 나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놓지 않고도 거뜬히 세상에 끼어낼 수 있었다. 몇 군데인가 백일상을 휩쓸자. 대단한데? 나의 이름은 도청 소재지 남녀고등학교의 문예반에 알려졌고 대박 시 겁나 잘 쓰는 애 있어. 소문나서 모르는 여학생들로부터 심심찮게 편지도 받았다. 러브레터겠지. 여학생한테 편지 받고 싶어요? 시를 써. 처음으로 여학생의 편지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라니. 나에 대한 동경으로 글씨마저 떨리는 듯한 그 편지는 처음에 나에게 면죄부 같은 것이었다. 장돌뱅이 삶에서 나를 끄집어 올려내주는 것 같았어. 그랬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감추어진 치부까지 세상으로 인정받은 듯 착각이 될 지경이었다. 근데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자신이 없어. 누가 너 좋다고 하는데 선뜻 다 받아들일 거야? 왜? 내가 쟤랑 사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줄까? 의심스럽지. 그러나 감격의 순간이 지나자 나는 곧바로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했다. 착각하지 마. 너한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고작 철없는 여학생 하나가 너에게 속아 넘어간 거야. 그것도 네가 아닌 너의 문학이.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27번에 3번. 타인이 보내는 순수한 마음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괜찮네.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여학생을 대하고 그리하여 나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을 때도 원래 쟤 진짜 나 좋아하네 라는 걸 알았을 때도 나는 마찬가지였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했어. 도청 소재지에는 남녀 고등학교 학교 문예반에서 한두 명씩 뽑혀 나와 만들어진 문학 동인회가 있었고 거기에 가입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작품을 돌려 읽고 평을 하는 식의 모임이었는데 신입회원으로 첫 인사하던 때의 기억은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사실 얼마나 긴장했을까. 아무리 무기를 지니고 단단히 무장을 했다고 해도 무기를 지니고 시를 가지고 단단히 무장을 했다. 나의 치부를 교묘히 숨긴다 라고 해도 역시 어린 나이였다.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쟤 시 겁나 잘 쓴다는 애가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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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또다시 얼굴이 붉게 달아오는 걸 느꼈다. 지금 저 애들은 보통 애들이랑 달라. 혹시 내 치부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자 온몸이 후들후들.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빳빳이 세웠지. 당시 나에게 긴장했단 얘기죠. 당시 나에게는 적어도 그들만큼은 문학하는 애들만큼은 세상을 속이는 나와 달리 올바르게 문학하는 사람. 무엇보다 그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이었다. 일종의 그 아이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거지. 바로 그들에게 내 치부를 들킨 거다. 그런 나를 누군가가 구해주었다. 대개 명성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 목에 좀 힘 빼세요. 농담으로 하면서 긴장 풀어주려는 이야기지 어디에도 이 멘트엔 악의가 없어. 얼굴이 달걀처럼 갸름한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의 말에 모두 기다렸다라는 듯 웃었고 그 순간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허탈감. 왜? 얘네들한테는 나의 본질을 숨길 수 없구나. 분노.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그렇게 얘기해. 이런 마음도 들었겠지. 엉뚱하게도 나는 세상을 속이고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마치 그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여전히 웃고 있는 그들을 보며 순간 판단했어. 좋아. 나의 치부를 들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내가 숨긴 거 다 까서 보여줄게. 한바탕 웃음과 함께 인사가 끝났을 때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들렸을까? 여학생을 짓뭉개는 기분으로 대답했다. 빨간색이요? 좀 못되게 얘기했겠지. 얼마 후 그 여학생에게 편지를 받았어. 이 러브레터야! 나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걸 화장실에 버렸어. 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지. 여학생의 편지를 화장실에 두고 버린 행위는 단순하고 유치한 심리와는 달리 나의 일생을 두고두고 영향을 끼쳤다. 왜? 당시의 나로선 까마득히 몰랐지만 편지를 화장실에 버린 것이 나의 위악의 시초였었던 것이다. 위악 무슨 뜻이에요? 거짓, 위, 악할, 악, 거짓으로 악한 척하는 거지. 위선, 착한 척하는 거. 악한 척하는 거야, 일부러. 훗날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이 위악이야말로 나에게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 위악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계속해 나간 거지.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 세상에 대한 나의 무기는 바로 위학이었다. 사회과학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의 이데올로기, 이념, 가치관, 사상. 이 위학은 자연스럽게 죽음, 탐미주의, 허무주의 등과 뒤섞여 세상에 대해 깊이 병든 한 청년의 문학이 되었다. 나는 위학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를 써 나아갔어요. 이야기까지. 4, 5, 6, 7 네 문제 4번 드릴 거예요. 이학을 행하고 있는 그때인 거죠. 나의 뭔가를 다 들킨 것 같았을 때 B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성장 환경 때문에 얘네들한테 내 치부를 들키는 거 아닐까? 쟤네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1번 정답. A는 B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 아니죠. A에서는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B에선 다른 인물과 동질감? 쟤네들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아니지. 시간적 상황이 있어. 문학에 대한 열정에는 변함이 없다. A에서는 문학을 몰라. 탈락. 정답은 1번. 25번은 이 문제 왜 있어요? 문학의 사실적 이해지. 문학의 OX 문제지. 나의 친척은 자신의 문학 취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맞죠? 나는 친척집에 숨어 지내는 일을 계기로 문학을 처음 접했다. 맞지? 백일장에서 수상한 걸 계기로 시창작에 관심을 보였다. 아니요. 시창작에 관심을 갖고 시를 창작하다 보니 백일장에서 수상한 거지. 3번 탈락. 비문학이랑 똑같네. 선후관계를 물어보는구나. 이거니까. 소설도 선후관계는 파악하자. 내가 가입한 문학동인회는 지역고등학교 문예반에서 뽑힌 학생으로 구성된 거. 문학동인회에서 첫인사하던 날 자신에게 말 걸었던 여학생에게 편지 받는 거. 맞지? 틀린 건 3번. 26번에는 읽다가 말았었는데 4, 5번 중에 답이 있었죠? 정답 4번. 리얼,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었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케이. 내가 내 자신의 출신을 부정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쟤네들한테 무시당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기분 나빠지는 거지. 나 그 동네 출신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정답 4번. 27번에는요. 지문 다 읽으셨다고 확인하고 답 찾으러 갑니다. 문학은 내가 유년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가
무의식 속에 잠재하게 된 원인? 문학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어? 아니지. 사생아와 장돌뱅이 출신이라는 유년의 기억은 무의식에서 전이되는 과정에 의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작용한 방어기제 A. 위의 지문에서 방어기제 어디 있어? 방어기제. 방어기제 여기 있죠. 무의식으로 전이되는 걸 가로막어 무의식이 의식으로 튀어나오려는 걸 유년의 기억이 막아줘? 아니죠. 유년의 기억은 나의 트라우마지. 나의 트라우마지. 트라우마가 방어기제인 건 아니야. 위악은 유년 시절 형성된 나의 무의식 속의 트라우마로 아니요. 위악을 한 건 처음 한 건 고등학교 때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형성된 트라우마다 위악이다 하면 안 되지. 무슨 색 좋아해요? 라는 질문에 빨간색이라고 대답했다. 무의식 속에 있던 트라우마가 의식 세계로 나온 거다. 트라우마가 의식 세계로 전이되는 거는 뭐야? 나에게 있어서는 문학이지. 빨간색이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문학 동인회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받은 편지를 버렸다.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행동. 위약을 행하게 되는 시초. 정답. 답은 5번. 일단 정지.